돌자 세계 한 바퀴. 네, 세계 한 바퀴 돌아봐야죠. 오늘은 어느 동네를 돌아볼까요? 유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세계 여행 다돌쇠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네. 지금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스위스 여행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문자 왔는데 네. 토요일에 다돌쇠 너무 재밌게 듣고 계시다고 요들송 나오니까 그게 또 반가워가지고 들고 오. 있던 신문을 아코디언 삼아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신나게 스텝을 밟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 진짜 이런 분들은 네. 상을 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진짜 이탈리아 때도 즐겨 들으시고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어떤 됩니다. 노래 나오나 이런 것도 듣고 계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스위스 어디를 둘러볼까요? 네, 2주에 걸쳐서 여행지를 둘러봤는데 물론 풍경 얘기만으로도 즐거우셨겠지만 뭔가 조금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행 다 좋은데 네. 이게 빠진 것 같다. 먹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인데 네. 사실 스위스 하면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 딱 생각나는 음식이 뭘 많진 먹어야 되는지 않으실 모르겠어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스위스에도 맛있는 고유의 음식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몰아서 하려고 꾹꾹 어허. 참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스위스의 음식 이야기들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저와 함께 스위스의 맛으로 떠나보시죠.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이제 진짜 먹으러 가는 거예요. 가야죠, 먹어야죠. 풍경도 좋지만 먹어야죠. 자, 음식 얘기 빠지면 섭섭합니다. 또 유진 씨가 또 스위스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어떤 음식들이 있고 맛은 어떤지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위스의 맛은 퐁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퐁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퐁듀 말고는 안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 음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자 네. 그리고 또 이 퐁듀 자체는 그리에르와 에멘탈 같은 4가지의 다양한 치즈를 듬뿍 녹인 냄비에 뭐 빵이나 감자 찍어 먹는 스위스 전통 음식이에요. 그 치즈 종류 자체도 다양한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드셔보진 않으셨어도 다양한 뭐 테마 기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TV에서 보긴 보셔서 네. 익숙한 음식이실 겁니다. 그리고 모르셨을 만한 이 퐁듀의 비밀을 좀 알려드리자면 네. 저도 몰랐거든요. 음. 뭔가 그 치즈를 찍어 먹었을 때 맛이 독특해요.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뭡니까? 치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화이트 와인을 넣는다고 해요. 아, 거기에 와인 들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뭔가 그 오묘한 독특한 맛이 나는 네. 게 바로 이 퐁듀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맞아. 스위스가 또 와인도 유명하다고 했으니까. 화이트 와인이 네, 유명하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퐁듀라고 많이 하시겠지만 네. 또 오늘 다돌쇠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퐁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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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색하긴 퐁듀. 한데 네. 퐁디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불어처럼 얘기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퐁듀. 네. 그리고 알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프랑스어에서 왔는데요. 느낌이 그래요, 보니까. 네, 녹아서 섞인이라는 뜻을 가진 폰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구나. 네, 퐁듀. 네, 이 퐁듀는요 스위스 산맥인 알프스 산맥에 걸친 쥐라 산맥을 건너던 사람들이 날씨가 얼마나 춥겠어요. 막 짐을 짊어지고 음식을 짊어지고 건너는데 그러다 보니 치즈도 굳어버리고요. 네. 빵도 딱딱하게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먹다가는 이가 성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굳어진 치즈를 불 옆에다가 막 녹여서 거기에다가 딱딱한 빵을 찍어 먹던 것이 퐁듀의 시초라고 해요. 그리고 이 스위스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의 치즈가 조금씩 다르니까 네. 거기에 따른 고유의 요리법들이 개발된 다양한 퐁듀가 있다고 합니다. 치즈의 맛을 또 다 의미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이 알프스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보니까 뭐 체르마트라든지 스위스 산악지대 높은 데 가시면 특히 추운 날에 산장 같은 식당에서 많이들 선택하시는 필수 메뉴인데요. 네. 이 퐁듀 치즈처럼 추위를 퐁듀 녹이듯이 녹이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 전 퐁듀는 안 먹어봤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러신 분들 거의 많으실 것 맨날 같아요. 저 하나 사서 해 먹어볼까 생각만 하다가 또 이 기구들이 또 우리는 있죠. 또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해보고 라클렛
우리 오늘 라클레또 해요? 네, 하죠.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있는데. 네. 아, 기계 사셨어요? 그거는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대단한 주부시군요. 그 기계를 산 사람이 있다니. 친구들한테 사달라고 해서 근데 요즘 통 안 해먹었네요. 그것도 처음에 나중에 소개드릴 건데. 아, 오늘 해주는구나. 우리 그 생생님들도 라클렛 뭐지 싶으실 건데요. 그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네. 들어봐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퐁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퐁듀 냄비가 전용 냄비 아까 아라씨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잡이가 하나가 두껍게 달린 작은 도자기 냄비인데 네. 카켈론이라고 부르는 전통 냄비거든요. 왠지 그게 사고 싶더라고요. 예뻐요. 주부로서는 또 이렇게 또 그릇 욕심이 조금씩 제가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거기 딱 그릇 모양 자체가 응. 퐁듀하기도 좋은데 아, 다른 것도 우리 해 먹을 수 있어? 감바스 같은 거 하기 딱 좋지 아, 않아요? 그래요? 아, 나 또 마음에서 또 흔들리기 시작하네. 하나 사십시오. 여기에다가 치즈를 담아서 이 적당히 녹은 퐁듀 치즈가 서빙이 되는데 원래는 나오면 그 네. 알콜 램프 있잖아요. 네, 작은. 밑에 네. 그거 굳지 말라고 식지 맞아요. 말라고. 그래서 또 여기다가 올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는 왜 이걸 안 주지 싶으시다면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오히려 전통 방식으로 그 레스토랑에 있는 화덕이나 이런 곳에 녹여서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램프 따로 안 하고. 네네네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맛있게 치즈를 막 찍어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저는 조금 놀랐던 게 네. 제가 갔던 퐁듀 식당은 맛집이었는데요. 거기가 퐁듀 골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들어서니까 치즈 냄새 엄청 나겠다. 엄청 좀 많이 나서 약간 당황했던 게 치즈 냄새 하면 좋지 않아 싶으시겠지만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된장국 냄새는 고소하잖아요. 네. 근데 청국장 냄새는 좀 진하죠. 진하죠. 네. 그런 느낌의 차이로 보시면 돼요. 정말 콩콩한 치즈들도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퐁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어르신들 있죠.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네. 드셔보시면 당황하실 수도 있으시고 느끼한가요? 예,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 자체가 맞아. 키키한 냄새가 네네네. 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호였기 때문에 요거는 맛집에 가셔서 네.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치즈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시거나 네. 여러 다양한 치즈에 익숙한 분들은 맛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 김치가 필요하다. 네, 너무 느끼하다. 네. 그리고 이 퐁디는 생각보다 여러분 종류가 많은데요. 저도 이건 이번에 처음 한 건데 네. 저도 이렇게 치즈 찍어 먹는 치즈 퐁디만 먹어봤어요. 네. 그리고 우리 왜 뷔페 가면 요즘엔 잘 못 봤는데 예전에 초콜릿 분수 있죠. 네네네네. 거기다가 빵 찍어 먹게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애들 이런- 엄청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애들은 거기 앞에만 몰려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초콜릿 퐁듀도 있고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퐁듀 부르기뇽과 퐁듀 시뉴이즈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부르기뇽은 그럼 고기 종류인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부르기뇽이 원래 고기 종류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스위스- 스마트해 보이세요. 아, 그래요? 스위스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역시나 또 지식이 가득 차 있으신 지식인이시군요. 그래서 힌트를 딱 주신 건데 네. 퐁듀와 같이 찍어 먹는 방식은 똑같지만 퐁듀 부르기뇽은요 사각형 모양으로 잘 썰어진 소고기를 기름 끓는 데 넣어서 익힌 다음에 여러 소스와 함께 찍어 먹는 오일 퐁듀인 거예요. 기름에 했다가 소스에 찍어 먹구나. 그쵸. 치즈가 아니고. 네, 치즈 끓는 치즈 대신 끓는 기름에 넣어 끓는 먹는 기름. 거고 그리고 퐁듀 시노이즈는 부르기뇽과 반대로 두껍게 말고 얇게 썬 소고기를 네. 묽게 끓이고 있는 뭐 스프, 뭐 소고기 스프일 수도 있고 우리 아니면 샤브샤브 하듯이? 네, 크림 스프일 수도 있고 진짜 샤브샤브처럼 거기다가 얇은 고기 담궈 먹어. 맛있겠다. 네. 둘 다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얘들은 못 먹어봤는데 치즈를 조금 막 향이 강한 걸 힘들어하신다면 네네. 저는 치즈 퐁듀 대신 부르기뇽이나 시뉴이즈 같은 오일 퐁듀 드셔보시는 거 그것도 추천드려요. 괜찮겠네요. 저도 퐁듀가 이런 종류가 있는 건 처음 알았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꿀팁 알려드릴 건데요. 이 퐁듀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요거는 제가 식당에서 배운 건데 제가 바디 랭귀지로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즈가 원래 찍어 먹는 걸로만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드러내면 다 드시지 마시고요. 살짝 남겨둡니다. 네. 그러면 점점점 이 불에 익으면서 얘가 우리나라 누룽지 생기듯이 치즈가 냄비 바닥에 착 하고 눌러붙거든요. 이거 떼어내가지고 여러분 드셔보시면 별미 중에 별미. 그 약간 굳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바삭한 과자처럼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퐁디 한번 드셔보시고요. 주의할 점은 퐁디는 치즈 그 빵을 찍는 전용 길다란 목이 길다란 포크가 있거든요. 퐁듀를 소스에 찍으신 다음에 치즈에 찍으신 다음에 접시에 절대 들면 안 되시고요. 입으로 바로 가져가는 게 예인데
오, 그게예요. 네, 혹시나 이 포크에 꽂혀 있는 너무 뜨거우면 어떡해? 참아야죠. 식혀 먹어야죠. 그 퐁듀 포크에 꼽혀 있는 빵 조각을 냄비 안이나 접시나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와인 한 병을 벌칙으로 내는 그런 재밌는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 게임처럼 하는구나. 네, 절대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아, 그거를 접시에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바로 입으로 넣어야 된다는 건 몰랐네요. 네, 저도요. 그래서 저는 막 덜어 먹고 했는데 네. 다음부터 또 가면 이렇게 입으로 바로 갈 것 같아요. 네. 스위스 하면 딱 떠오르는 퐁듀.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요거 집에서 해 드시는 분들도 요즘은 참 많더라고요.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치즈 종류가 요즘은 워낙 많으니까. 예. 자, 퐁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시겠어요? 일단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가수 치즈의 노래 퐁당 한번 들어볼게요. 선곡이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스위스 음식입니다. 치즈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퐁듀를 하라고 그랬죠. 퐁듀 먼저 만나봤고, 이번엔 또 뭐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위스의 맛은요. 레스티입니다. 레스티. 여러분, 제가 이 전 시간에는 스위스의 여행지들 알려드렸는데 네. 혹시 스위스의 베른 기억나시나요? 베른 지역이요. 예. 이 베른다 자체가 베른 베어에서 곰에서 온 맞아. 단어라서 곰 공원도 있고 아인슈타인 하우스도 있었던 오래된 지역의 베른입니다. 네. 이 레스티는요. 베른의 농부들이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농부들의 아침 식사 같으면 소박하겠네요. 소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여러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는데 네. 스위스의 독일 문화를 상징한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스위스의 독일 문화. 네. 그냥 생각해보기에는 뭐 농부들이니까 우유랑 뭐 감자 이런 거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변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그대로 거 가시면 돼요. 독일 문화라고 하니까. 네,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레스티라는 명칭 자체가 네. 독일어에서 로아스트, 굽는다. 거기서 레스티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위스가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레스티를 먹는 지역이 있고 안 먹는 지역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프랑스어를 사용을 하는 지역과 독일어 사용하는 지역의 경계를 레스티 디바이드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퐁듀는 프랑스어에서 났잖아요. 네. 레스티는 독일어에서 나왔다고. 그렇구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그러네요. 없죠. 그러니까 레스티를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스위스 감자전입니다. 아, 감자 맞아요? 네. 그래서 부재료가 올라가지 않는 기본 레스티는 채식주의 분들께도 인기가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하듯이 감자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보시잖아요. 이건 감자전인데? 우리는 감자 갈아서 전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는 채썬 감자전 아시죠? 네, 채썬 감자. 얇게 채쳐서 썰어서 부쳐낸 감자전이랑 기름에 부치는 100% 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먹어본 맛이네. 맞아요. 먹어본 맛이라서 더 익숙하실 거고요. 이 동그랗게 전을 부친 모양에다가 거기다가 또 근데 여기 외국의 맛을 더해줘야 되니까 위에 쫄깃한 치즈 하나 올라가고요. 아, 스위스니까 네. 치즈 올라가고. 좀 짭조름한 베이컨도 하나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활용 점정으로 위에다가 써니 사이드 업. 계란 프라이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칼로 썰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포크로 먹거나 손으로 먹는다면 칼로 썰어서 드시는 거예요. 감자전에 익숙하기 때문에 맛이 가실 건데요. 일단 스위스 감자가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요? 아니요, 똑같이 생겼는데 왜 우리나라도 강원도 감자가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제가 추측해 보자면 그 고산지대 감자들이 좀 맛있는 것 같은, 구황 작물들이 맛있는 것 같은. 근데 맛은 이제 요거는 좀 느낄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 상상이 가네요, 보니까. 그 상상 그대로 해서 감자전 거기다가 치즈, 베이컨. 계란까지. 약간 브런치 같은 감자전이죠. 그러니까 미국식 그리고 유럽식 감자전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위스 전역에서는 레스티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또 다른 재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베른 지역에서는 또 베이컨이 유명하기 때문에 베이컨. 네. 그리고 에멘탈 지역에서는 에멘탈 치즈 들어보셨죠? 네, 에멘탈 치즈. 에멘탈 치즈가 올라가고 그리고 테신이라는 지역에서는 로즈마리가 올라가고요. 산골 마을인 뮤렌에서는 또 산에 과일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한 토마토와 버팔로 모짜렐라 치즈, 페스토 소스 같은 것들을 곁들여서 각각 다르게 먹는다라고 합니다. 난 이 집이 낫네.
맛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 미렌, 토마토랑 이제 모짜렐라 치즈, 신선한 느낌. 페스토 소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바로 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양념을 한 송아지 안심 레스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레스티인데 레스티가 사이드로 나오고 네. 옆에 곁들여가지고 송아지 안심 고기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세지 레스티는 소세지가 사이드로 살짝 나오는 맛있겠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좋은데 네. 여러분 한번 요건 집에 사실 수가 있으시니까 네. 감자전에 막걸리 대신 오늘 레스티의 스위스 와인 한 잔 어떠세요? 그러게요. 그것도 네. 괜찮네요. 감자전 그냥 반찬으로 생각했었는데 와인이랑 먹어볼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소시지랑 베이컨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조합 오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지금 감자 맛있을 때니까. 자, 레스티 알아봤고요. 자, 4부에서도 만난 거 즐겨볼게요. 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자, 스위스 음식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퐁듀, 네, 그리고 독일 쪽에 가까운 레스티 이렇게 두 개 먹어봤어요. 다 맛있네요. 다 좋죠. 네, 브런치로도 딱일 것 같고. 어.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요리인가요? 네, 요리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음. 아마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듣다 보니까 맛있겠긴 한데 약간 뭔가 다 비슷하지 않나. 조금. 네, 아무래도 생각드시죠? 대표적인 치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맞습니다. 이 스위스는요, 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접해 있기 때문에 식문화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어떤 국가에 인접해 있냐에 따라서 요리가 다양하긴 해요. 인접 국가 요리랑 비슷한 네. 게 많네요. 쓰여지는 재료는 거의 치즈와 감자처럼 소박한 재료들이 많이 쓰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와 인접한 남쪽은요. 토마토랑 양파를 이용한 스파게티 같은 요리들도 많이 해먹고요. 그리고 프랑스 쪽에는 치즈가 들어간 요리들 네. 많이 들어가고 그 독일 문화권 쪽으로 가까이 가시면 네. 감자와 소세지를 이용한 요리가 많은 편이에요. 진짜 이런 요리랑 화이트 와인이랑 꼭 먹어봐야겠다. 스위스 가면. 그죠?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 프랑스 요리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소박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요리들이고 또 치즈가 유명한 만큼 독특한 유제품이나 치즈가 많은 요리들이 네. 같이 곁들여지는 필수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위스의 맛도요. 치즈가 메인인 요리인데요. 네. 바로 아라 씨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라클렛입니다. 전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아니 회 드시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냥 고개 해먹고 싶어가지고 사달라고 그래서 기계가 있거든요. 예,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기계라고 해봤자 조그만 판들이 많은 거. 네.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모여서 먹을 때 좋은 기계인데. 파티하기도 괜찮을 네, 것 파티할 같아요. 때도 사람들 많이 쓰죠.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네.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아라 씨가 계시기 때문에 약간 긴장되긴 하지만 아니요, 저는 스위스를 다녀온 적이 없으니까. 그 거기서 라클렛만 먹어본 적이 드셔보신 없어요. 거군요. 예, 라클렛만 먹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라클렛은요 스위스 치즈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음식 이름이기도 한데요. 스위스 우라레라는 주의 명물입니다. 이 큰 원반 모양의 치즈를 열로 녹인 다음에 재료 위에 올려 먹는 식인데요. 예전에 왜 우리 그냥 영화나 보면 큰 그쵸? 치즈, 그러니까 동그란 거. 바퀴처럼 막 떼고떼고 네, 굴려지는 치즈 엄청난 있죠. 거. 사실 저는 그 원반 자체를 본 적은 없거든요. 스위스 가서도 못 봤어요? 그 치즈 공장에 가지 않으면 왜냐면 이 원반 자체가 녹여서 나오는 걸 다 들고 오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반의 조각 정도를 들고 나오셔서 네. 녹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재료 자체들이 치즈가 들어가잖아요. 네. 왜 만들어졌냐면 스위스의 목동들이 뭐 소를 이동시키거나 이 목초지 산맥에서 방목을 하면서 얻은 치즈를 먹고 뭐 살고 이렇게 했겠죠. 네. 근데 또 치즈가 또 딱딱해지니까 저녁이면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거기 옆에다가 치즈를 탁 뒀다가 네. 녹으면 이 치즈 자체를 녹은 부분만 긁어내서 큰 거에 네. 조금 녹으면 그 녹은 부분 긁어서 먹고 녹은 것만 살짝 긁어가지고 먹고 또 놔뒀다가 또 네. 녹여서 먹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냥 치즈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소박한 재료들 뭐 빵이라든지 네. 감자라든지 있는 것들 접시에 올려서 네. 거기 위에 치즈를 덮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진짜 소박한 음식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공감하시겠지만 모든 음식들이 거의 다 시초가 이 추운 날씨 네. 그리고 또 보관을 오래 해야 되는 상황들 거기서 만들어진 그러네요. 음식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실제로 시키시게 되면은요, 이 프라이팬 형태인데 2층 약간 오븐 같기도 하고 이 프라이팬 형태에 치즈가 올려져 나오는데 이 녹여낸 치즈를 오이 피클, 네. 그리고 말린 햄, 베이컨, 절인 양파, 샐러드, 빵, 삶은 감자 같은 재료 위에다가 이불 덮듯이 쫙 하고 덮어주는 치즈를 거거든요. 덮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는 벽난로와 가마에서 치즈를 녹여서 내어주시기도 하고요. 와. 그 우리 아라 씨가 산 게 이제 전열기인 거잖아요. 네네네. 열을 줘서 앞에서 그냥 즉석에서 해 먹는 건데. 그러니까 왜 우리 소고기 같은 거 팬에 구워 먹잖아요. 맞아요. 예. 그 전기 후라이팬. 맞아요. 근데 얘네는 그것보다 치즈는 약한 온도여야 되니까 네. 열을 좀 약하게 내는 그런 팬을 만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전열기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눈앞에서 내어주시는 오, 것들이 맛있겠다. 그런 것들이 또 먹는 재미는 있더라고요. 저 한 번 식당에 먹으러 가봤거든요. 네. 부산에서.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어. 벽난로 이런 거 하는 데는 못 가봐가지고. 없고 근데 진짜 이게 현지에 가서 먹는 재미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럽은 좀 오래 보존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 네. 화덕에서 뭐 피자를 굽거나 안쪽에서 요리해서 나오는 거 보면 그것만으로도 재밌죠. 그것만으로도 이국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상 그 안쪽에 뭐 베이컨이나 감자 위에 치즈 올라간 거 맛이 네. 다 예상이 가실 거예요.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가도 이런 음식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좋았던 게 음. 코니숑이라고 해서 새끼 손가락 정도만한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미니 오이 피클이 같이 나오거든요. 오. 근데 거기에 치즈를 감아 먹는 맛이 네. 뭔가 고소하기 시작하는데 씹으면 상큼하고? 씹을수록 그 오이 피클의 상큼한 맛이 나와서 요거가 또 별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라 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한국에도 제가 기계 파는가 싶어서 네. 검색 왔을 때 해봤는데 뭐 당연히 뭐 꽤 있죠. 팔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웬만한 사이트는 다 나오는데 네.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홈파티 음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맞아요. 좋겠습니다. 이 홈파티 음식으로 해 드시고 근데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그 아마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치즈를 먹고 비빔면을 먹는다거나 아, 네. 스파게티, 토마토 아. 스파게티 이렇게 해서 약간 느끼함을 좀 감해주는 이런 걸 같이 먹으면 좋다라고 많이 나와요. 네. 저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게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왜 피자집에서 같이 네. 치즈 오븐 파스타 스파게티죠. 네. 스파게티 시키면 전 무조건 묵은지랑 같이 먹거든요. 묵은지요? 네. 나 한 번도 그렇게는 안 먹는데. 그 치즈 오븐 토마토 스파게티 김치랑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그 김치가 콤콤하고 진할수록 네. 조합이 좋습니다. 그래요. 피클이랑 주로 먹긴 했지만 김치랑 왜 전통은 뭐 피클도 안 먹고 먹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저는 피클이랑 먹는 게 참 맛있던데. 김치 묵은지? 추천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자, 라클레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 자, 네 번째로는 어떤 맛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위스의 맛은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엘플러 마그로넨입니다. 엘플럼 마그로넨. 얘네는 어떤 음식과 비슷할까? 이름으로선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음. 한 입을 딱 주문해서 드시고 나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이름은 엘플러 마그로넨인데 맥앤치즈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거거든요. 또 뭔가 비슷한 게 떠오르게 만드는구나. 왜 이 맥앤치즈가 네. 우리 왜 어렸을 때 급식 그 먹으면 네. 마카로니라고 약간 애벌레처럼 생긴 하얀 색깔 작은 파스타에다가 와, 군뱅이처럼. 마카롱을 또 애벌레로 표현할 줄 몰랐네. 네. 네. 거기다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마요네즈 막 소스 해가지고 네네네. 나오는 나오죠. 거잖아요. 식당에서도 한 번씩 나오죠. 그쵸. 우리는 식당에 그 밑반찬으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사과랑 같이 섞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맥앤치즈는 그런 마카로니 파스타에다가 네. 막 그 치즈랑 토마토 소스 같이 나오는 거라면 대신 비슷한 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마카로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짧고 그 둥근 모양이 아니라 좀 더 길고 네. 얇으면서 미니 새우 과자 있죠. 아, 새우맛 과자인데 좀 꼬여 있구나. 아니요. 꼬인 거 왜 아니고? 우리 새우 과자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손이 가는 과자. 있어요. 새우 과자 있죠. 그건데 왜 미니 버전이 있거든요. 아, 네, 있죠. 약간 애기 손가락처럼 얇은 게 있어요. 쌀로 만든 거는 좀 작아요. 맞아요. 쌀새우 과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길고 얇은 마카로니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기존의 맥앤치즈보다는 양파랑 감자를 같이 썰어 넣기 때문에 좀 더 알싸한 맛도 있고 감자의 풍미도 같이 느껴지는 요리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는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토마토 소스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맥앤치즈처럼 탁 나오는데 거기 위에 뭐가 올라오냐면 맥앤치즈처럼 나온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앤치즈를 아마 안 드셔보신 분도 계시겠다.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마카로니처럼 생긴 얇은 파스타에다가 네. 그 토마토 소스
그리고 위에 치즈 오븐 치즈 스파게티처럼 치즈가 올라가는 거죠. 요런 모양. 여기까지는 같은데 뭐가 올라가냐면 위에 뭔가 갈색깔 막 부스러기가 막 수북하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산처럼요? 이게 아주 잘게 썬 양파를 튀겨서 올려놓은 거. 그래. 그거 맛있지. 양파 튀긴 거. 그러니까 왜 좋냐면 물컹한 마카로니 식감이긴 한데 네. 이 바삭바삭한 재미를 넣어주고요. 튀긴 양파 향 여러분 드셔보신 분들은 얼마나 그 풍미가 강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식당에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그 안쪽에 있는 엘플러 마그로넨 자체도 맛있는데 위에 있는 이게 양파튀김이 너무 맛있어서 손가락으로 코가 꼬집어가지고 이게 턱 위에다가 더 올려서 입에다가 막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양파 튀긴 걸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저는 사실 이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원한 맥주랑 마시면 참 좋겠다. 근데 또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손으로 집어 먹진 않았는데 조합이 좋을 것 같았어요. 그 우리 되게 대중적인 그 유럽 가구 있잖아요. 그 이케땡. 거기 가면은 마트 가면 양파 튀긴 걸 따로 팔아요. 튀긴 양파를 판다고요? 네. 어떻게 그거를 소시지에 뿌려서 먹으라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저걸 왜 사지 하고 봤더니 그러니까 핫도그처럼 이렇게 소시지 넣고 뭐 해 먹을 때 그 위에 뿌려서 먹더라고요. 근데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면 왜 제가 요거 맛있다라고 하셨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식 자체는요, 여러분 실제로 철도 터널을 만들 때 건너온 이탈리아의 노동자의 파스타가 이 스위스식으로 현지화되면서 만들어진 요리라고 하거든요. 여긴 또 이탈리아 음식이 현지화됐네요. 네, 이 각국에서 토마토 소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각국의 것들을 다 만나보실 수 있는 게 스위스 음식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시 한번 이름 좀 알려주세요. 까먹었어 벌써. 엘플러 마그로넨입니다. 엘플러 마그로넨. 요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그 양파가 들어가가지고 또 그 특유의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맛도 있고 또 토마토 소스가 있으니까 요거 맛있겠는데. 그래도 스위스 음식은 뭔가 그 인접한 국가와의 그 맛이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상상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어떤 음식인지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 음식들 많으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맛난 얘기 할게요. 네, 오늘 우리 스위스 음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5번째로 소개해드릴 스위스의 맛은요. 빙하 맥주입니다. 빙하 맥주요? 네, 아무래도 계속 치즈 하니까 이 타이밍에 그래도 좀 느끼할 때 맥주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신 분들께 저희가 좀 준비한 음식이고요. 빙하 맥주? 네, 스위스에 가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빙하물을 녹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진짜? 네, 근데 그럴까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왜냐면 시초는 그랬을 수 있지만 요즘 시대까지 그럴까 싶긴 한 맥주인데 중요한 건 일단 첫 맛이 너무 깔끔하고요. 맥주의 풍미는 가득 느껴지면서도 탄산이 있는데 목이 별로 안 아픈 맛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세진 않나 봐요, 탄산이. 그러니까 부드러운 목넘김이라서 제가 원래 탄산 음료를 진짜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도 꼴딱꼴딱 넘어가는 맥주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드러운 목넘김 때문에 스위스 음식과 궁합이 잘 맞거든요. 우리가 보통 먹는 맥주보다는 훨씬 부드럽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 메뉴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스위스에서는요. 만 16세면 맥주를 시킬 수 있다고 해요. 길거리에서 되게 어려 보이는 학생들이 맥주를 사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보니 스위스는 16세가 성인의 기준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완벽한 성인은 아니지만 약간 뭐랄까 성인의 관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16세가 되면 최소 맥주 구매 연령이 되는 거고 어른으로 대우가 되는군요. 또 독특한 건요. 와인이나 위스키 같이 도수가 높은 주류들은 구매할 수는 아직 없어요. 안 되고. 그러니까 맥주 정도만 허용해 줄게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스위스에서는 만 16세부터 구매 가능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나라 학생들이 여기 수련회처럼 와가지고 또 많이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싶겠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분도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스위스는 이렇다는 거 독특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마지막 음식이 되겠는데 어떤 요리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스위스의 맛은요. 콜레라입니다. 콜레라요? 네, 아무래도 이름부터 콜레라 하면서 약간 무섭기도 하실 것 같아요. 이건 병명인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콜레라와도 연관이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요?
이 스위스에서 1080년대에 전염병인 콜레라가 창궐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무서웠던 스위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집에 있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개발돼서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 레시피의 요리가 콜레라입니다. 그걸 바로 이름으로 콜레라가 됐네요. 네, 독특하죠. 네네. 이 스위스 발레라는 주의 전통 음식인데요. 채소 타르트라고도 부르는데 좀 더 쉽게 상상을 해보신다면 트레이에 두 가지 음식이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어린잎 채소들이 들어있는 초록색깔 샐러드볼 하나. 그리고 오른쪽 접시에는요. 우리나라 공갈빵처럼 생긴 둥글게 부푼 빵 하나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넣어서도 드실 수 있고 이 공갈빵이 겉으로 보기에는 네. 무맛일 것 같은데 싶거든요. 근데 이 빵 자체를 칼로 딱 반으로 갈라보시면 네. 바삭하는 소리가 나면서 뜨거운 김이 납니다. 그리고 안쪽을 봤을 때 치즈, 감자, 양파 등 다양한 야채와 치즈로 속이 가득 차 있어요. 안에 속이 차 있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 넣어 먹는 줄 알았어. 제가 스위스에서 먹어봤던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거든요. 이게 콜레라가? 그러니까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네. 여러분 감자 양파 고로케 드셔보셨죠? 네네네. 그 고로케 냄새. 그 맛있죠. 그래서 드셔보시면 실제로 고로케 맛 같기도 하고 그 야채 맛, 그 찐빵 같기도 하고 만두 맛 비슷하기도 하고 맛있겠다. 하면서 바삭한 느낌. 맛있겠다. 단언컨대 요거는 좀 우리 연령대 있으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모시고 가도 잘 드실 것 같은 맛이라서 네. 생소하시겠지만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요리 콜레라. 이건 안 까먹겠네요, 이름. 네, 절대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있다고 하니까요. 자, 스위스 음식까지 스위스 진짜 제대로 여행을 했어요.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귀로 듣는 여행도 괜찮죠? 너무 상상할 좋아요.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저는 고민은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여행을 사진으로 보지 못하시면 공감하기 힘드실 텐데 네. 그래도 우리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짜 요들송에 춤까지 추시는 또 선생님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